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양리 토지 분석 의뢰가 들어와서 좀 간략하게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신 분은 지인분들 소개로 받았다고 그러는데, 보통 저한테 이렇게 좀 연락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지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무슨 법인, 소위 말해서 부동산 컨설팅, 뭐 교육 관련 이런 회사에서 교육을 받아가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쪽으로 조금 많이 유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3분 정도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제 유튜브를 보거나 이렇게 보시면서 연락을 주셨는데, 해당 토지는 여기 매양리 861-로 시작되는 이 필지고요. 이 필지는 이렇게 보니까 모번지가 861번지로 시작되는 거고요. 이렇게 다 분할을 해서 아마 토지를 이제 매매하는 것 같은데, 이 토지가 지역적으로는 화성시 우정읍 매양리에 위치하여 있고요. 매양리라는 지역적인 특징은 지금 보시면 야구장 있고요, 평화공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매양지구, 이런 식으로 각종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고온향 어촌 디젤 사업.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도로로 보면 쭉 지금 요 도로가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여기 이제 공사가 마무리된 거고, 여기까지 마무리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 공사가 지금 확포장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 도로가 지금 제가 이제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도 올렸듯이 요 도로가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도 개장을 해서 지금 한 4년, 5년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이제 평화공원이고요. 그리고 요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예전에 미군 기지가 있었던 부분이고, 이제 이 미군 공여지가 이제 반환되면서 여기다 이제 고급형 주택단지를 개발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요 일대 에어리어가 딱 정확하게 잡기는 뭐하지만 대충 잡아도 이렇게 요 에어리어가 전체가 지금 어느 식으로든 간에 다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쪽 토지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이 있고 뭐 움직이는 것 같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버리면 저는 좋은 토지, 돈이 되는 토지, 저한테 돈이 되는 토지는 제가 소화를 하거나 아니면 소화할 수 없다 그러면 가장 저하고 이제 가깝거나 그 물건에 대해서 찾고 계셨던 실수요자 위주로 좀 진행을 하고, 신규로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물건을 좀 공개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지금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도 여러 기획 부동산들이 이렇게 좀 해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 오늘은 이 토지의 개별적인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토지를 분석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용도 지역이죠. 또는 이 토지는 이렇게 보시면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고요. 그리고 성장관리 방안 수립 지역이고, 그 다음에 소로, 저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내 땅에 루스가 없이 이제 닿아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아이고, 잠시만. 네, 이렇게 용도 지역 뭐 그런 건 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이 토지를 이제 분할을 해놓은 면적이 222제곱미터, 거의 한 67, 8평 정도 되고, 지목이 유지고, 그 다음에 보시면 개별 공시지가가 117만 1,000원, 좀 높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개별 공시지가도. 그래서 이 토지에서 무엇을 할 수 있냐, 공장까지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공장까지도. 그러나 이 공장으로 개발하려면 면적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 토지를 실수요자들이 공장으로 만들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치적인 부분, 왜냐면 바로 요 지점인가요? 요 지점이 마을회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양리는 예전부터 지역적 특성이 뭐냐면 미군이 포사기역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포사기역에 대한 부분이
여기쯤 가보시면 요 부분에 여기에 이제 포 사격에서 탄피들 미사일이나 뭐라 그러죠? 미사일이라고 하면 좀 과하고 포탄 탄피들이 여기 지금 박물관 형식으로 이제 나와 있으니까 그 소음 피해가 있었던 지역이고 그 피해로 인해서 생존권이 박탈되다 보니까 여기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 방어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데모도 많이 하시고 반대적인 행동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공장에 들어오시고 뭐 다른 부분에 외지에서 뭘 들어올 때 소위 이제 민원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목이 유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규모 공장으로 이제 개발을 하거나 한다 그러면 거의 염전이나 유지라는 뜻은 여기가 이제 소위 말해서 물이 상시적으로 있다 보니까 아마 바닷물이 옛날에는 있었을 거고요. 그걸 매립해서 밑에가 이제 기아자동차 화성 공장이기 때문에 요 토지는 공장으로 허가나게 된다 그러면 심의 과정에서 파일을 박으라고 할 거예요. 진해력 검사를 통해서 이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안반까지 파일을 박아야 되는 걸로 지금은 나올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신 분이나 매입하신 분들은 다시 재매매할 때 가장 효율적인 부분은 주택부지로 분할을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 안에 요거는 이제 내부 도로로 해서 내부 도로가 되겠고 이렇게 해서 분할을 해서 매매하는 게 매도한 사람, 이 토지를 매도하려는 사람들은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고, 그럼 이 토지를 매수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 토지에 내가 주택을 허가낼 건지 아니면 소매점을 허가낼 건지 아니면 근생을 허가낼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부분들을 허가낼 건데 최유효 이용 상태까지는 간다 그러면 공장은 평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고요. 제주장이나 공장은 적어도 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뭐 다가구 거기 아니면 소매점 혹은 음식점 소위 말해서 이제 2종 근생까지도 가능한 토지가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면적이 너무 적게 작은 거죠. 적게 잘랐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거를 실수요자로 한다 그러면 요 전체를 한 덩어리로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런 식으로 좀 크게 잘라서 여기 한 덩어리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르지 않고 그냥 한 요정도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말 그대로 전면부니까 좀 살려서 이렇게 자르고요. 이렇게 잘라서 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 요거는 매수한테도 좀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한 67평 정도 단위로 잘랐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매수 입장만 생각한 거고요. 아니 매도 입장만 생각한 거고 최대 비용을 수입을 많이 내기 위한 방법으로 매수는 이 토지를 산다 그러면 고민이 많아질 겁니다. 어떻게 이 토지를 이용할 것이며 그리고 이 토지가 여러 필지로 나눴기 때문에 내야만 뭐 여기다 뭐 다른 걸 짓고 주택을 짓는다 하고 다른 부분들이 이제 뭐 전체적인 통일감이 없다 그러면 이 부분은 좀 힘들어질 거고요. 이런 계획적인 부분은 개별 필지에 따라서 특징에 따라서 좀 진행해야 되는 거고 계획 관리기 때문에 건폐율이 40%까지 나오면 지금 한 60, 70평까지 토지를 분할해서 잘랐다 그러면 한 28평 맥시멈으로 28, 한 25평 정도의 건축 면적이 나오는데 그러면 주차장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가지 공사비용 이런 거 다 감안한다 그러면 일단은 분할만 되어 있는 상태지 안에 내부 도로는 제가 현장에 가봐서 제 기억이 맞다 그러면 내부에 시멘트로 도로 포장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따가도 한번 가보겠지만 그 부분은 좀 체크해야 되는 거고 그럼 이 가격이 적정 가격이 어느 정도가 맞냐 평가를 하세요. 여러분들 인근에 이렇게 상업지로 쓰는 대지가 있어요. 그 대지에 실제 거래되는 가격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밸류맵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보는데 거기에 최근 거래 사례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대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좀 떼보셔서 그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현재 지금 저한테 의뢰를 주신 분은 이게 한 300만원어치의 토지 가격이 형성되냐, 물론 향후 어느 시점에 형성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의 이 토지 가격이 300만원이 넘냐 저한테 물으신다 그러면 그 반 정도도 되기도 힘들다, 현재 상황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쪽 지역에 지금 여러가지 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향후 잠재력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잠재력이 실제로 내 토지의 값어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 토지도 향후에 수요자에 맞게끔 희소성 있는 토지라든가 아니면 맞춤형으로 토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토지는 제 개인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매도자가 가장 팔기 좋은 아이템으로 최적의 수익을 내기 위한 모델로 이렇게 자르는 거고, 매수자가 이 토지를 산다 그러면 좀 큼직큼직하게 사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잘라드린 것만치 그런 식으로 사셔서 뭐 하다못해 상가를 만들든 뭘 하든 간에 주차장이 좀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좀 더 토지에 대한 효용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공사하는 과정 중에 이제 마을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여러가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사하시는 분들이 도로라든가 아니면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를 봐줘서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만들어 놨을지 모르겠지만 그 유대관계도 잘 좀 해놓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그 부분도 체크를 하시고요. 근데 중요한 건 가격이겠죠. 결론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도 다 가격인데 300은 현 시점에서는 제가 보기엔 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이게 나중에 비용적으로 쭉 들어가더라도 지금 조암 택지지구에 있는 거, 조암 시장에 있는 택지지구에 있는 것들이 요 근래에 얼마씩 거래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네의 최고 맥시멈 가격은 여기 이제 조암 택지지구인데 한번 거래된 걸 보시죠. 최근 사례로 단독주택이 토지 쪽으로 2020년 다가고 2017년 한번 볼까요? 2017년 요게 토지 가격이 2017년이지만 300, 이게 300이에요. 그러면 여기 정도에 대한 인구 밀집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죠. 현 시점에 그 정도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가격적인 부분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항상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 그 다음 내가 이쪽에 와서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시장 분석, 지역 분석이 다 끝났다 그러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장 분석을 하십시오. 시장, 향후 잠재적인 시장이 어떻게 형성, 내가 혼자 다 만들어야 되는 시장인지 아니면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뭐 개발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근데 이쪽 지역은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우정장한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부분들 생각하시고요. 일단 여기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제가 대충 스크린 해봐도 여기도 하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그리고 쭉 넘어가다 보면 여기도 보이고요. 쭉 가다 보면 이런 것도 은근히 보이네요.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가격은 현 시점에서 분석을 할 건지 아니면 미래 시점에서 분석을 할 건지 하는데 300은 제가 보기엔 너무 과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최고 맥시멈으로 대지가를 친다고 하더라도 한 120에서 130 정도가 제가 보기 현 시점에서 맥시멈일 것 같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준다 그러면 토지가 그래도 이쁘게 분할이 되거나
조금 토지 효용 가치가 좀 높게끔 내 토지 주변에 잠재적인 발전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 토지가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면 저렇게 예를 들어서 막 짧게 잘라버리면 내 토지의 효용이나 잠재 가치는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적어도 이 토지를 매수 친화적으로 한다 그러면 좀 더 평수를 이런 부분을 좀 큰 평수를 매입을 하시든가 아니면 여러 필지를 매입을 하셔서 좀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